15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숙여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뒤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VIP 명단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대의 사연 기록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한 일이 일어나실 거예요. 2014년 12월이었다. 박수님은 작은 방에서 짐을 쌌다. 가방이 크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2권, 사진 1장. 15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는데 짐이 이것밖에 없었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냥 천천히 쌌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한지연의 목소리였다. 그 사람 빨리 내보내요. 오늘 안으로.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화가 난 척하지 않았다.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목소리였다. 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멈췄다.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이 손을 넣었다.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열지 않았다. 그냥 가방 안에 넣었다. 짐을 다 쌌다. 일어섰다.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을 봤다. 아무 표정이 없었다. 사흘 전이었다. 한지연이 말했다. 반지가 없어졌어요.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3캐럿짜리.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라고 했다. 집안이 뒤집혔다. 최 씨 가문 큰아들 최준혁이 말했다. 찾아봐야지. 어디 뒀는지 모르는 거 아냐? 지연이 말했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준혁이 말했다. 그럼 지연이 말했다. 누가 가져간 거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모두가 수님을 봤다. 수님이 말했다. 저 안 가져갔어요. 지연이 말했다. 그럼 누가요? 수님이 말했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지연이 웃었다. 미소였다. 그런데 눈이 웃지 않았다. 수님은 그 눈빛을 봤다. 그 눈빛이 뭘 말하는지 알았다.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걸. 그날 회장 최병수는 출장 중이었다. 해외였다. 연락이 쉽지 않았다. 지연이 그걸 알고 있었다. 준혁이 말했다. 아버지 오시면 말씀드리고 결정하자. 지연이 말했다. 이런 사람 집안에 두는 게 더 문제예요. 준혁은 아내를 봤다. 아내의 눈빛이 단호했다. 준혁이 말했다. 수님 씨 미안한데 일단 나가줘야 할 것 같아. 수님이 말했다. 네. 한마디였다. 항의하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지연이 그 뒷모습을 봤다. 무언가 기다렸던 것 같았다. 수님이 싸우기를, 울기를, 매달리기를.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지연은 이상하게 그 뒷모습이 오래 남았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수님이 현관에 섰다. 가방을 들었다. 이미래가 뛰어왔다. 최병수의 딸이었다. 그때 18살이었다. 수님 언니. 이미래가 달려와 수님을 잡았다. 왜요? 왜 그냥 가요? 언니가 한 거 아니잖아요. 수님이 말했다. 미래야. 미래가 눈물이 났다. 억울하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수님이 말했다. 괜찮아. 미래가 말했다. 안 괜찮아요. 저 알아요. 언니가 아닌 거. 수님이 미래를 바라봤다. 그러다 웃었다. 처음으로 웃었다. 그날 아침. 미래야 잘 커. 그게 다였다. 수님이 문을 열고 나갔다. 미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울었다. 수님은 가방 안에 봉투를 넣었다. 나오면서 열지 않았다. 버스를 탔다.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이 지나갔다. 봉투를 꺼냈다. 열었다. 안에 사진이 있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용은 분명했다.
지연이었다. 서랍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반지였다. 수님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러다 다시 봉투에 넣었다. 가방 안 깊숙이 넣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두르지 않았다. 때가 될 것이다. 수님의 아버지는 최병수가 아니었다. 다른 재벌이었다. 박세준. 박세준 그룹 회장. 유통, 건설, 금융. 국내 5위 안에 드는 그룹이었다. 수님은 그 외동딸이었다. 2000년. 24살이었을 때 수님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세상을 보고 싶어요. 진짜 세상? 박 회장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수님이 말했다. 재벌 딸로 사는 게 진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박 회장이 말했다. 말도 안 돼. 수님이 말했다. 5년만요. 5년이 15년이 됐다. 박 회장은 딸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몰랐다. 수님이 알리지 않았다. 그냥 살았다. 가정부로. 최 씨 가문이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는 게 오히려 편했다. 그냥 박수님이었다. 가정부 박수님. 쫓겨난 뒤 수님은 아버지한테 돌아갔다. 박 회장이 말했다. 이제 들어올 거야? 수님이 말했다. 네. 박 회장이 말했다. 15년 동안 뭘 배웠어? 수님이 말했다. 사람이요. 박 회장이 말했다. 사람? 수님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요. 박 회장은 딸을 바라봤다. 그러다 말했다. 회사 들어와라. 수님이 그룹에 들어갔다. 10년 동안 일했다. 2024년. 수님은 부회장이 됐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봉투를 버리지 않았다. 서랍 안에 넣어뒀다. 가끔 꺼내봤다. 때가 아직 아니었다. 2024년 봄이었다. 봉투가 왔다. 청첩장이었다. 최이밀의 김도연 결혼을 알립니다. 수님은 그 청첩장을 오래 들여다봤다. 미래가 결혼을 하는구나. 안에 편지가 있었다. 손글씨였다. 언니, 저예요. 미래요. 언니가 나간 뒤로 10년 동안 언니 찾았어요. 이제야 찾았어요. 꼭 와줘요. 언니가 와줘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언니 이름 그대로 와줘요. 박수님으로. 수님은 편지를 접었다. 서랍을 열었다. 봉투를 꺼냈다. 이제 때가 됐다. 2024년 5월이었다. 강남의 대형 예식장이었다. 최 씨 가문 막내딸 이미래의 결혼식이었다. 하객이 많았다. 재계 인사들이 왔다. 정관계 인사들도 왔다. 며느리 한지연이 입구에서 하객을 맞았다. 명품 드레스였다. 머리가 단정했다. 웃음이 완벽했다. VIP 명단을 확인하는 직원이 말했다. 박수님 회장님 오셨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수님이 들어오고 있었다. 10년 전과 달랐다. 정장이 달랐다. 걸음이 달랐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게 달랐다. 그런데 얼굴은 같았다. 그 얼굴이었다. 15년 동안 집안일을 했던, 도둑으로 몰려나갔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던 박수님. 지연의 미소가 굳었다. 최병수가 수님을 봤다. 수님 씨? 수님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최병수가 말했다. 어떻게 된 거야? 박세준 그룹 부회장이 우리 미래 결혼식에. 수님이 웃었다. 미래가 불렀어요. 최병수가 말했다. 박세준 회장 딸이 우리 집에서 일했다고? 수님이 말했다. 제가 하고 싶었어요. 회장님은 모르셨죠. 최병수가 수님을 바라봤다. 그러다 말했다. 그때 그 일. 수님이 말했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최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등이 차가워졌다. 식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미래가 수님을 끌어안았다. 언니 왔어요. 수님이 미래의 등을 두드렸다. 잘 컸네. 미래가 웃었다. 눈물이 났다. 언니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수님이 말했다. 이랬어. 미래가 말했다. 저 알아요. 박세준 그룹 부회장인 거 아빠 친구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수님이 말했다. 그래서 불렀어? 미래가 말했다. 언니가 억울하게 나간 거잖아요. 그게 10년 동안 마음에 걸렸어요. 수님이 말했다. 괜찮아. 미래가 말했다. 안 괜찮아요. 저 알아요. 반지 언니가 아닌 거. 수님이 미래를 바라봤다. 그러다 말했다. 오늘 식 잘 치러. 미래가 말했다. 언니, 오늘 말할 거예요? 수님이 말했다. 응. 미래가 손을 잡았다. 언니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지연이 수님 쪽으로 왔다. 웃고 있었다. 완벽한 웃음이었다. 박 부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수님이 돌아봤다. 한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지연이 말했다. 몰라봤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수님이 말했다. 모르셨을 거예요. 지연이 말했다. 저희가 신뢰를 많이 했네요. 그때 일은 수님이 말했다. 괜찮아요. 지연이 말했다. 오해가 있었잖아요. 반지 일은 수님이 말했다. 오해요? 지연이 말했다. 네. 오해였어요. 수님이 지연을 바라봤다. 10년 전 그 눈빛이 생각났다.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눈. 수님이 말했다. 그렇군요. 그냥 웃었다. 지연이 그 웃음이 이상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이었다. 수님이 최병수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도 옆에 있었다. 수님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10년 된 봉투였다. 낡아 있었다. 회장님,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최병수가 봉투를 받았다. 열었다. 사진이 나왔다. 최병수가 사진을 봤다. 표정이 굳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준혁이 사진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진 속에 지연이 있었다. 서랍 앞에서 손에 반지를 들고 최병수가 말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수님이 말했다. 10년 전이요. 나가던 날 아침이에요. 최병수가 수님을 바라봤다. 그동안 갖고 있었어? 수님이 말했다. 네. 최병수가 말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수님이 말했다.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최병수가 말이 없었다. 준혁이 말했다. 수님 씨, 미안합니다. 수님이 말했다. 괜찮아요. 최병수가 지연을 불렀다. 지연아. 지연이 왔다. 웃으면서 아버님, 왜요? 최병수가 사진을 내밀었다. 지연이 사진을 봤다. 웃음이 사라졌다. 얼굴이 하얗게 됐다. 최병수가 말했다. 할 말 있어? 지연이 말했다. 이거 어디서? 최병수가 말했다. 박 부회장이 10년 동안 갖고 있었어. 지연이 수님을 봤다. 수님이 지연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지연이 말했다. 이건 오해예요. 최병수가 말했다. 오해? 지연이 말했다. 제가 서랍 열어봤던 건데 그냥 확인한 거고. 최병수가 말했다. 손에 반지가 들려있잖아. 지연이 말이 없었다. 최병수가 말했다. 준혁이 말했다. 네, 아버지. 최병수가 말했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게 다였다. 짧았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지연한테는 가장 무거운 말이었다. 지연이 자리를 피했다. 최병수가 수님한테 말했다. 박 부회장,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수님이 말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최병수가 말했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수님이 말했다. 회장님,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최병수가 말했다. 그럼? 수님이 말했다. 미래 결혼식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최병수가 고개를 들었다. 수님이 말했다. 10년 전 그날, 저 억울하게 나갔잖아요. 최병수가 말했다. 응. 수님이 말했다. 그게 억울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최병수가 말했다. 왜? 수님이 말했다. 저 그때 많이 배웠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게 지금 저한테 제일 큰 자산이에요. 최병수가 말이 없었다. 수님이 말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해요. 준혁이 수님을 찾았다. 박 부회장님. 수님이 돌아봤다. 준혁이 말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수님이 말했다. 말씀하세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제가 막았어야 했어요. 아내 말만 듣지 말고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어요. 수님이 말했다. 괜찮아요. 준혁이 말했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수님이 준혁을 바라봤다. 그러다 말했다. 최 전무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수님이 말했다. 아내한테 잘하세요. 지연 씨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부족한 게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준혁이 말이 없었다. 수님이 웃었다. 저는 괜찮아요. 진짜로. 피로연이 끝났다. 지연은 화장실에 혼자 있었다. 거울을 봤다. 10년 전 그날이 생각났다. 반지를 서랍에서 꺼냈다. 핸드백에 넣었다. 나중에 다시 꺼내서 화분 밑에 숨겼다. 그리고 며칠 뒤 찾은 척했다. 그때 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의하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그냥 나갔다. 지연은 그게 이상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왜? 10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기다렸던 거였다. 지연이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식이 완전히 끝난 뒤였다. 미래가 수님 옆에 앉았다. 언니 고마워요. 수님이 말했다. 내가 뭘? 미래가 말했다. 기다려줘서요. 복수하지 않아서요. 수님이 말했다. 복수가 뭔데? 미래가 말했다. 사진 진작 쓸 수도 있었잖아요. 수님이 말했다. 그랬지. 미래가 말했다. 왜 안 했어요? 수님이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말했다. 때가 있어. 모든 것에. 미래가 말했다. 오늘이 때였어요? 수님이 말했다. 응. 내 결혼식이 때였어. 내가 행복한 날 같이 풀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미래가 눈물이 났다. 언니. 수님이 말했다. 울지 마. 오늘 주인공이잖아. 미래가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이었다. 최병수가 지연을 불렀다. 둘이 앉았다. 최병수가 말했다. 지연아. 지연이 말했다. 아버님. 최병수가 말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지연이 말이 없었다. 최병수가 말했다. 준혁이 너 좋아서 결혼했어. 나도 내가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지연이 말했다. 아버님 제가. 최병수가 말했다. 박 부회장이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어.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최병수가 말했다. 근데 나는 달라.
지연이 굳었다. 최병수가 말했다. 우리 집에서 15년 동안 일한 사람이야. 억울하게 나갔어. 그게 나는 용납이 안 돼. 지연이 말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최병수가 말했다. 알아. 지연이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최병수가 말했다. 준혁한테 말해. 내가 할 말은 그게 다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면서 말했다. 박 부회장한테 직접 사과해라. 다음 날이었다. 지연이 수님에게 연락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수님이 말했다. 네. 카페에서 만났다. 지연이 먼저 왔다. 수님이 들어왔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지연이 말했다. 죄송해요. 수님이 말했다. 네. 지연이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10년 전에 반지는 제가. 수님이 말했다. 알아요. 지연이 말했다. 알면서 왜 그때 말 안 하셨어요? 수님이 말했다.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연이 말이 없었다. 수님이 말했다. 저 혼자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때는 사진이 있어도 가정부 말보다 며느리 말이 더 힘이 셌을 거예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수님이 말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때가 올 때까지. 지연이 말했다. 저한테 복수하신 거예요? 수님이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말했다. 아니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수님이 말했다. 한 여사님, 저는 그날 배운 게 있어요. 뭐요? 수님이 말했다. 누군가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나는 안 무너졌어요. 10년 동안. 지연이 말이 없었다. 수님이 말했다. 그게 이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날 저녁 수님이 아버지 박세준한테 전화했다. 아버지, 박 회장이 말했다. 오늘 결혼식 잘 됐어? 수님이 말했다. 네. 박 회장이 말했다. 그 집 며느리 만났어? 수님이 말했다. 네. 박 회장이 말했다. 어땠어? 수님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말했다. 아버지, 저 15년 동안 가정부 한 거 후회 안 해요. 박 회장이 말했다. 왜? 수님이 말했다. 사람을 봤거든요. 정말 가까이서. 박 회장이 말했다. 그래서? 수님이 말했다. 그게 지금 제일 큰 힘이에요. 회사에서도, 사람 대할 때도. 박 회장이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말했다. 잘 됐네. 짧은 말이었다. 그런데 수님은 그 말이 좋았다. 그날 밤이었다. 준혁이 지연 옆에 앉았다. 말이 없었다. 한참 뒤에 준혁이 말했다. 여보. 지연이 말했다. 응. 준혁이 말했다. 왜 그랬어? 그때. 지연이 말이 없었다. 준혁이 말했다. 무서웠어?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준혁이 말했다. 이 집에서 내가 뭔가 부족했어? 지연이 눈물이 났다. 준혁이 말했다. 말해. 왜 그랬는지. 지연이 말했다. 무서웠어요. 준혁이 말했다. 뭐가? 지연이 말했다. 이 집이요. 다들 완벽한데 나만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게 필요했어요. 준혁이 말이 없었다. 지연이 말했다.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준혁이 말했다. 알아. 그래도. 지연이 준혁을 봤다. 준혁이 말했다. 그때 내가 내 말만 들었잖아. 미안해. 지연이 눈물이 났다. 두 사람이 한참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미래가 수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신혼여행 가요. 고마워요. 오늘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요.
수님이 답장을 보냈다. 잘 다녀와. 행복해. 미래가 또 보냈다. 언니,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어요? 수님이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보냈다. 응, 볼 수 있어. 미래가 보냈다. 언니가 나간 뒤로 이 집이 이상해졌어요. 언니가 있을 때가 따뜻했는데 수님이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다. 그러다 웃었다. 그게 충분했다. 수님은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보였다. 15년 전 처음 이 동네에 왔던 날이 생각났다. 가정부로, 박수님으로. 그때는 아무도 자신이 누군지 몰랐다. 재벌 딸이라는 것도, 나중에 부회장이 될 거라는 것도 그냥 가정부였다. 그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사람을 봤으니까. 가까이서, 꾸밈 없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수님은 생각했다. 지연이 반지를 훔쳤을 때 나는 알았다. 근데 싸우지 않았다. 때가 있으니까. 억울함을 들고 싸우면 나도 상처받는다. 기다리면 때가 온다. 꼭 온다. 수님은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 또 출근해야 한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수님이 말했다. 네. 같은 카페였다. 지연이 말했다. 드릴 게 있어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수님이 열었다. 반지였다. 3캐럿 다이아몬드. 그 반지였다. 수님이 말했다. 이걸 왜요? 지연이 말했다. 박 부회장님 거예요. 원래. 수님이 말했다. 제 거 아니에요. 지연이 말했다. 그날 박 부회장님이 억울하게 나가셨잖아요. 그 사과예요. 수님이 상자를 닫았다. 다시 지연 앞에 밀었다. 지연이 말했다. 왜요? 수님이 말했다. 필요 없어요. 지연이 말했다. 그래도 수님이 말했다. 한 여사님, 저 반지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수님이 말했다. 사람 때문에 나간 거예요. 반지는 핑계였어요. 지연이 말이 없었다. 수님이 말했다. 그러니까 반지로 갚을 수 없어요. 지연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님이 말했다. 그냥 잘 사세요. 준혁 씨 옆에서 최병수가 수님을 불렀다.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병수가 말했다. 박 부회장, 사업 제안이 있어. 수님이 말했다. 말씀하세요. 최병수가 말했다. 우리 그룹이랑 박세준 그룹이랑 같이 할 프로젝트가 있어. 어때? 수님이 웃었다. 회장님, 그게 오늘 부르신 이유예요? 최병수가 말했다. 반은? 수님이 말했다. 나머지 반은요? 최병수가 말했다. 그때 미안했어. 수님이 말했다. 괜찮아요. 최병수가 말했다. 내가 있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수님이 말했다. 회장님, 저 그때 행복했어요. 이 집에서 일할 때. 최병수가 말했다. 그래. 수님이 말했다. 네. 미래가 좋았어요. 회장님도 좋았어요. 그 집이 따뜻했어요. 최병수가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말했다. 고마워. 수님이 말했다. 사업 제안은 검토해 볼게요. 수님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 일찍 출근했다. 회의를 했다. 사람을 만났다.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직원들 이름을 기억했다. 청소 직원도, 경비 직원도, 신입 직원도. 임원들이 물었다. 부회장님,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수님이 말했다. 중요하니까요. 임원이 말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순임이 말했다. 제가 예전에 그쪽 입장이었거든요. 임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순임이 웃었다. 설명하기 길어요. 6개월이 지났다. 지연이 달라졌다. 준혁이 느꼈다. 여보, 요즘 달라 보여. 지연이 말했다. 그래. 준혁이 말했다. 뭔가 편안해진 것 같아. 지연이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말했다. 박 부회장님 만나고 나서 준혁이 말했다. 순임 씨? 지연이 말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고. 준혁이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지연이 말했다. 저는 항상 무너질까봐 먼저 공격했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그분은 10년 동안 안 무너졌어요. 준혁이 말이 없었다. 지연이 말했다. 그게 부러웠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미래가 순임을 찾았다. 언니 밥 먹어요. 두 사람이 식당에 앉았다. 미래가 말했다. 언니 어릴 때 기억나요? 언니가 밥 차려줄 때. 순임이 말했다. 기억나. 미래가 말했다. 저 그때 언니 밥이 제일 좋았어요. 엄마 밥보다. 순임이 웃었다. 미래가 말했다. 언니 그때 왜 그 집에 있었어요? 진짜로. 순임이 말했다. 세상 보고 싶었어. 미래가 말했다. 봤어요? 순임이 말했다. 응, 많이. 미래가 말했다. 좋았어요? 순임이 말했다. 응, 좋았어. 너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미래가 웃었다. 언니, 저 언니 자랑스러워요. 순임이 말했다. 왜? 미래가 말했다. 그냥요. 언니가 언니라서. 순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어느 날 신입 직원이 순임에게 물었다. 부회장님, 성공 비결이 뭐예요? 순임이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말했다. 무너지지 않는 것. 신입이 말했다. 어떻게요? 순임이 말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부당한 일이 생겨도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신입이 말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순임이 말했다. 어렵죠. 근데 무너지면 상대방이 이기거든요. 신입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임이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입이 말했다. 뭔데요? 순임이 말했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에. 신입이 말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임이 말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1년이 지났다. 지연이 순임에게 연락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났다. 지연이 말했다. 박 부회장님, 저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순임이 말했다. 어디서요? 지연이 말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요. 매주 토요일. 순임이 말했다. 왜요? 지연이 말했다. 그냥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순임이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이 말했다. 박 부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고. 저는 반대였어요. 제가 남한테 잘못했는데 안 무너졌거든요. 순임이 말이 없었다. 지연이 말했다. 그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순임이 말했다. 지금 알면 됐어요. 지연이 말했다. 박 부회장님 감사해요. 순임이 말했다. 뭐가요? 지연이 말했다.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복수하지 않아서. 두 회장이 만났다. 오랜 지인이었다. 박세준이 말했다. 자네 딸 결혼식에 내 딸이 갔다고? 최병수가 말했다. 그래. 자네 딸이 우리 미래 언니였어. 박세준이 말했다.
그 집에서 15년 동안 일했는지 몰랐어. 그 아이가. 최병수가 말했다. 나도 몰랐지. 가정부인 줄만 알았어. 박세준이 말했다. 어떤 아이였어? 최병수가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말했다. 좋은 아이였어. 말이 없고 표현이 없는데 그냥 있으면 따뜻했어. 박세준이 말했다. 그게 내 딸이야. 최병수가 말했다. 잘 키웠어. 박세준이 말했다. 걔가 키운 거지. 나는 한 게 없어. 두 사람이 웃었다. 어느 날 수님이 최 씨 가문 집 앞에 섰다. 미래가 불렀다. 언니 한번 와봐요. 우리 집. 수님이 들어갔다. 1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다. 달라진 것도 있었다. 그대로인 것도 있었다. 작은 방이 있었다. 수님이 쓰던 방. 미래가 말했다. 언니 방이에요. 아직 그대로예요. 수님이 방에 들어갔다. 작았다. 창문이 하나였다. 침대가 하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다. 수님이 창밖을 봤다. 정원이 보였다. 15년 동안 매일 보던 정원이었다. 미래가 말했다. 언니 여기서 행복했어요? 수님이 말했다. 응. 미래가 말했다. 진짜로? 수님이 말했다. 진짜로. 미래가 말했다. 왜요? 수님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다. 내 이름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 미래가 고개를 갸웃했다. 수님이 말했다. 재벌 딸 수님이 아니라 그냥 박수님으로 살 수 있었어. 그게 좋았어. 어느 날 저녁이었다. 지연이 준혁한테 말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준혁이 말했다. 말해. 지연이 말했다. 미안해요. 그때 수님 씨한테 한 거, 그리고 당신한테도. 준혁이 말했다. 이미 했잖아. 지연이 말했다. 또 하고 싶어서. 준혁이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이 말했다. 저 무서웠어요. 이 집에서 다들 완벽한데 나만 부족한 것 같아서. 준혁이 말했다. 알아. 지연이 말했다. 근데 박 부회장님 보고 알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준혁이 말이 없었다. 지연이 말했다. 나는 약해서 공격했던 거예요. 준혁이 지연 손을 잡았다. 지연이 눈물이 났다. 준혁이 말했다. 이제 알면 됐어. 어느 날 수님이 아버지와 밥을 먹었다. 박세준이 말했다. 요즘 어때? 수님이 말했다. 좋아요. 박세준이 말했다. 그 집 일은 잘 마무리됐어? 수님이 말했다. 네. 박세준이 말했다. 복수 같은 거 했어? 수님이 웃었다. 아니요. 박세준이 말했다. 왜? 수님이 말했다. 필요 없었어요. 박세준이 말했다. 억울하지 않았어? 수님이 말했다. 억울했죠. 근데 억울한 채로 있으면 제가 손해거든요. 박세준이 그 말을 들었다. 그러다 말했다. 누구한테 배웠어? 수님이 말했다. 그 집에서요. 15년 동안. 박세준이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말했다. 잘 갔다 왔네. 수님이 웃었다. 네, 잘 갔다 왔어요. 어느 날 수님이 회사 회의에서 말했다. 여러분,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이 집중했다. 수님이 말했다. 저 예전에 가정부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수님이 말했다. 15년 동안 강남 어느 집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진짜요? 수님이 말했다. 네.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뭔데요? 수님이 말했다. 사람을 보는 법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직원들이 말이 없었다. 수님이 말했다.
그게 지금 제일 큰 자산이에요. 학벌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수님이 말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무너지지 마세요. 그게 다예요. 1년 뒤였다. 미래한테서 연락이 왔다. 언니, 나 아이 낳았어요. 수님이 병원으로 갔다. 미래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 수님이 아이를 봤다. 이름이 뭐야? 미래가 말했다. 순이요. 수님이 멈췄다. 미래가 웃었다. 언니 이름에서 따왔어요. 수님이 말이 없었다. 미래가 말했다. 언니같이 강한 아이가 됐으면 해서. 수님의 눈에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참지 않았다. 그냥 났다. 지연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독거노인 할머니 댁에 갔다. 밥을 차렸다. 청소를 했다. 할머니가 말했다. 아가씨, 잘생겼네. 좋은 집사람 같이 생겼는데 왜 이런 데 와? 지연이 웃었다. 좋은 집사람 맞아요. 할머니가 말했다. 그럼 왜 와? 지연이 말했다. 배운 게 있어서요. 할머니가 말했다. 뭐려? 지연이 말했다. 누군가한테 잘못하면 뭔가 해야 한다는 거요. 할머니가 말했다. 잘못한 게 있어? 지연이 웃었다. 있어요. 많이. 할머니가 말했다. 착하네. 지연은 그 말을 들었다. 착하다는 말을 이렇게 들은 게 처음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꾹 눌렀다. 수님은 어느 날 일기를 썼다. 오늘 미래 아이를 봤다. 이름이 순이라고 했다. 내 이름에서 따왔다고 했다. 강한 아이가 됐으면 해서. 나는 강한 게 아니다. 그냥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다.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다. 때가 있다는 걸 믿는 것.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당장 싸우면 나도 상처받는다. 기다리면 때가 온다. 꼭 온다. 나한테 왔던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읽는 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억울한 게 있으면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지면 상대방이 이기거든요. 버티면 때가 와요. 꼭 와요. 박수님. 봄이었다. 수님이 혼자 걷고 있었다. 강남 골목이었다. 15년 전 처음 그 집에 출근하던 길이었다. 많이 달라졌다. 건물이 달라졌다. 가게가 달라졌다. 그런데 길은 같았다. 수님이 걸으면서 생각했다. 그때 이 길을 걸으면서 뭘 생각했는지. 오늘 밥은 뭘 하지? 청소부터 할까? 미래가 오늘 학교 잘 갔나? 수님이 웃었다. 그냥 박수님이었다. 그때, 지금도 그냥 박수님이다. 직함이 달라졌을 뿐. 핸드폰이 울렸다. 미래였다. 언니 순이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수님이 문자를 보냈다. 사진 보내. 미래가 사진을 보냈다. 아기가 웃고 있었다. 수님이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러다 걸었다. 봄이었다.